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더 이상 중동 전쟁은 악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유가 상승은 시장 엑셀 모드의 브레이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코스피 무려 6,600선 그리고 코스닥 1,220선을 동시에 넘어선 4월의 마지막 월요일장. 포인트 3개로 오늘장 바로 정리해보죠. 먼저 포인트 1. 반도체가 찍은 6,100조 원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역대 최고치 경신의 국내 증시 시가총액도 여러분 오늘 사상 처음 6,100조 원을 돌파하게 되는데요. 특히 HBM 시장의 압도적 지배력을 자랑하는 SK하이닉스의 130만 닉스 돌파, 그리고 이 HBM 시장에서 필수 장비인 TC본더 장비를 납품하는 한미반도체의 상한가 근접함 수준의 급등이 함께 나오자 시총 6,100조 원도 돌파한 오늘. 이렇게 반도체로 시작한 이번 랠리가 반도체에 의해서 또 한 번의 역사적 숫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인텔이 쏘아올린 어닝 서프라이즈 뉴스가 엔비디아를 넘어서 SK하이닉스 및 국내 AI 밸류체인 전반 강세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루인데요. 여러분 벌써 작년 10월 대비 하이닉스 주가 2배 올랐고요. 한미반도체는 작년 10월 15만 원이었으니까 2배 이상이 지금 오른 겁니다. 그런데도 노무라증권 하이닉스 234만 원 목표가 불렀죠. 메릴린치는 한미반도체 목표가 42만 원을 외쳤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의 상승장 마음 편히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잠시 후 전문가들의 의견 공개합니다. 자, 포인트 2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2. 그러나 이번 주 여러분이 또 주목해 보실 것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예정된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흐름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삼성 SDI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그 모레 수요일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주말 사이 또 증권사들 일제히 삼성 SDI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2023년 여름 2차 전지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았던 그때의 전고점보다 높은 수준인 삼성 SDI 목표가 NH투자증권은 88만 원을 제시했는데 과연 내일 주가 실적 발표와 동시에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그리고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변압기 이 전력 쪽 HD현대일렉트릭이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HD현대 그룹주들 최근 심상치 않은 에너지를 분출하나 싶었는데 벌써 시총 200조 원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HD현대일렉트릭은 얼마나 내일 놀라운 숫자를 공개하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포인트 3. 이번 주 내내 우리는 바쁜 일정을 맞는 슈퍼위크에 돌입합니다. 특히 현지 시간으론 모레 수요일이지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이면 확인할 수 있는 미국 FOMC 회의 결과 여기에다 이례적으로 구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또 메타가 이 4개의 빅테크 업체들이 동시에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날은 국내에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엔솔, 포스코 그룹주까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라 미국의 금리 향방이 어떻게 잡힐지 여부, 빅테크 기업들의 공격적인 AI 캐펙스 투자의 확장세, 그리고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및 최근 급등했던 삼성전기, LNF는 실적 발표 후 어떤 흐름을 보일지 고로 우리는 다음 넥스트 주도주를 어디에서 좀 잡아볼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양시장 기분 좋은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스타트는 조금 미미했죠. 6,529포인트에서 소폭 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지수는 이내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장중 고점 6,657포인트까지 탈환을 합니다. 현재도 이 고점 부근에서 2% 정도 수준의 상승 탄력을 잘 유지해주고는 있지만 고점 대비 살짝 탄력은 둔화된 모습입니다. 6,604포인트 지나고 있는 코스피 지수. 6,600 지금 포인트를 넘어선 건 또 오늘이 처음이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SK하이닉스가 주당 130만 원대에 벌써 진입을 했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을 보시면은 한화갤러리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력 섹터 일제히 급등하면서 효성중공업이 장중에 400만 원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하나오션이 장중에 좀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지만 주가는 셀온이 나온 그 공백을 반도체와 전력 그리고 오늘 좀 성장주가 순환매가 돌면서 급등하는 모습 속에 면세점 쪽도 오늘 강세를 보이자 지수 상승의 동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일중 보겠습니다. 닷컴 버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는데요. 오후장에서도 견조한 상승 탄력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로봇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면서 2차 전지의 수급 공백을 성장주 쪽이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는 오늘 담도암 임상 발표 오늘 밤입니다. 중요한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면서 주가가 주당 17만 원 회복에 성공을 하는 모습. 그리고 로봇 쪽은
로보티즈를 중심으로 강한 매기가 쏠리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부분. 그러나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는 개별 플레이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 속에 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수는요 1223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 지금 거래소에서 8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선물 시장에서는 8,5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연 이틀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기관의 동향을 보시면 1조 2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은 소폭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분 좋은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도체의 힘을 믿어가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그리고 손창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정경민 팀장님, 오늘의 상승장 130만 닉스를 회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결론은 계속해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빅2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새삼 좀 했었고요. 안 되더라도 최소한 ETF로라도 반도체 비중은 절대적으로 절반 가까이는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지 않으면 이 시장과 함께 가지 못하겠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깨닫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회가 될 때마다 늘려가야 한다는 생각, 전쟁 중이나 전쟁 전이나 비슷하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좀 주가가 올랐더라 하더라도 비중을 함부로 줄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견인하는 상황이라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000선을 생각보다 빨리 볼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 이 두 종목이 좀 주고 있는 것 같고 또 수급도 굉장히 좀 선순환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 정말 입이 아프게 계속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미국 시장에는 이제 CPU, 인텔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인텔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단기간에 2배 이상의 엄청난 그런 속도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그런 프로세스 유닛, GPU, CPU, LPU, TPU 이런 프로세스 유닛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이제 칩의 요구가 되는 성능, 규모 여기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전 같으면은 몇 개 모바일 디램이나 서버 디램 같은 이제 특정의 어떤 수요에 맞춰서 어떤 사이클을 그리는 이제 그런 시클리컬 업종으로 분류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 하락 사이클을 새로운 프로세스 유닛 또 새로운 수요처가 막아주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외에는 저는 딱히 악재를 찾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종목들을 발상의 전환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면 왜 팔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팔 이유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나왔던 보수적인 레포트가 있습니다. P와 Q의 변화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다소 둔화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좀 목표 주가를 좀 내려잡고 중립 포지션 나오는 그런 리포트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가치가 이 지금 주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저는 이 강세 기간의 유효 기간은 아직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5월 달에 반도체 이 빅2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짜리 레버리지가 이제 시작될 걸로 좀 보는데요.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어떤 수급적인 그런 좀 특이점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는 주가는 지속적인 순항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좀 비중을 함부로 줄여서는 안 된다라는 긍정적인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짧게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또 반도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손창현 팀장님께는요. 오늘 코스닥 이제 형님이 가니 아우도 따라가는 그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유동성까지 유입이 되면서 성장주들의 랠리 눈에 띄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코스닥의 장세가 좀 5월에는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코스피를 따라서 코스닥도 계속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한 7,000선 가까이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코스닥도 안 따라갈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한 1,300포인트 이상까지도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일단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매도를 어느 정도 좀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 자체가 계속 우상향을 그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그동안에 매도를 했었던 부분을 이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 상승에. 그런 점이 가장 특이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뭐 위축됐었던 관련된 종목들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 만약에 전쟁이 조금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뭐 호텔이라든지 뭐 카지노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행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배경은 전쟁에 대한 부분이 정점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베팅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강세장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 정도로 계속 시장을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파이널 콜로 오늘 장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부터 자세하게 톱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황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1.7% 상승으로 상승폭은 살짝 둔화가 됐지만 주당 22만 원 선 잘 지켜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이보다 더 가파른 상승을 자랑하며 5.3% 급등. 그러나 장중 고점 130만 원 주당 돌파를 하더니 지금은 128만 원대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1% 넘게 상승. HD현대중공업은 소폭 상승, 현대차도 1.7% 상승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전차 군단이 좀 중심을 잡아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도 오늘은 선방하는 그림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압도적인 상승률을 자랑하는 기업들입니다. 지능기업, 포스코 스텔리온, SK증권 3개의 종목이 상한가 경신에 좀 성공을 했고요. 한미반도체도 상한가 부근에서 25%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신산업 같은 자동차 부품 쪽 오늘 급등, 그러나 로봇 부품 쪽으로 또 엮이면서 강한 시세 분출해주고 있고 GS 글로벌이 17%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해주는 가운데 동국제강 오늘 조금 사이즈가 작은 철강 쪽도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엔진이 다시 한번 AI 모멘텀을 자랑하면서 한화오션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한화오션은 반응하진 않지만 한화엔진이 또 주가 초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가장 부진한 종목들입니다. 지금 상승장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덕전자, 기판 쪽에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가요? 대덕전자가 5.7% 하락, 부강약품도 5% 넘게 빠지고 있고 롯데케미칼, 우리금융지주 같은 종목들 하락률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의 질문,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향하겠습니다. 방금 시장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을 때 정경민 팀장님의 전략 잘 확인을 해봤지만요. 또 오늘 좀 의미 있는 급등이 나온 두 종목을 압축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쇼커버링 같은 부분도 있기에 너무 주가의 급등락도 심해서 오늘의 급등을 좀 어떻게 투자자분들이 기회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까? 투자 좀 팁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반도체를 뭐 간단하게 이제 세 개의 변수, 수급과 실적과 밸류에이션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수급에 있어서는 ETF가 밀고 들어오는 그리고 ETF의 특성상 많이 오른 이제 그런 섹터에 대해서 후행적으로 개인들의 자금이 더 몰린다라는 이제 그런 특성을 좀 생각해 본다면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반도체의 빅3 시가총액 1, 2, 3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주 내내 뭐 반도체 쪽에서는 지속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적으로 보더라도 영업이익 80조대 그리고 영업이익 60조대 2분기 실적이 좀 예상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시화되는 시점, 특히 이제 5월 중순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뭐 20% 30%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코 뭐 실적 대비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럼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도 아까 제가 이제 시황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뭐 전체적인 시가총액과 현재 이익단을 좀 비교해 본다면 뭐 저는 뭐 SK하이닉스도 뭐 이 최태원 회장의 어떤 언급처럼 뭐 2,000조를 가지 말라는 법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부담으로 느끼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뭐 반도체의 어떤 확장적인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가 이 반도체에서 이제 파생되는 뭐 기판이나 뭐 실리콘 포토닉스, 전력 반도체 뭐 이런 좀 중소형주 위주의 일시적인 이제 그런 강세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근본이 되는 종목들이 흔들린다면 이런 종목들도 따로 움직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이 빅2 종목에 대해서 어떤 비중은 꼭 가져가셔야 된다. 정말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ETF를 이용하시더라도 정말 이 절대적인 내 포트폴리오 비중 아까 드린 대로 30-40% 이상은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차이 나고 있는 거는 SK하이닉스는 외국계의 어떤 수급의 이동이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뭐 이제 ETF의 영향 또 시장적인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지만 특별하게 더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SK하이닉스를 콕 집어서 선호도를 높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왔었던 좀 보수적인 리포트도 물론 참고는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더 높은 곳을 향한 그런 여정은 5월에도 반도체 투탑이 지속적으로 견인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가 또 5월 22일에 상장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수급적인 기대까지 가져가면서 반도체 상승장을 즐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투자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황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의 수급 공백을 메꿔주는 쪽은 어디죠? 바로 바이오와 로봇, 이 두 개의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가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큰 낙폭도 아닙니다. 지금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로보티즈가 오늘 주가 초급등 현상을 보여주면서 로봇주의 순환매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오늘 대장주 역할, 오늘 밤 9시에 또 담도암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는 ABL 바이오가 자처하고 있습니다. 주당 17만 원 선을 좀 회복하면서 10% 가까운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고 코오롱 티슈진도 빨간불,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도 2.2% 상승, 삼천당 제약까지 7.5%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노공업은 개별 이슈 속에 12% 급락 중에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거래대금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대한광통신 그리고 전력반도체 쪽에 오늘 힘 강하게 느껴지죠. 제주반도체까지 거래대금 1위,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고영이 오늘 또 3위네요. 로보티즈가 4위를 기록 18%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고 원익홀딩스도 10% 급등, 휴림로봇은 오늘 그러나 0.9% 하락, CIS, HPSP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각 섹터에서도 대표 주자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딱 이름을 지금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의 질문은요, 크게 보겠습니다. 로봇주냐, 바이오주냐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이 장중 최고치를 경신한 오늘 대표 성장주인 로봇과 바이오 섹터 중심의 동반 상승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지난주 급등 뒤로 하고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지금 관망세가 살짝 껴있는 가운데 그 수급 공백을 이렇게 바이오와 로봇이 메꿔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차기 이 코스닥의 상승을 주도할 섹터로 어디를 좀 타겟을 삼아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으로만 보면 이 로봇 관련된 섹터보다 바이오 관련된 섹터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상승한다라는 배경으로 본다라고 하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나 이제 다음 주가 넘어가면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에서 유동성 장세로 넘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월 달에 고객 예탁금이 한 100조 미만으로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고객 예탁금 그때보다 한 30조 늘어난 126조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많이 풍부해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종목별, 업종별 어떻게 보면 강한 그런 이 성장 동력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쪽이 ETF 쪽에 상당히 많이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도 결국에는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면 이제는 실적에서 유동성 장세로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시가총액만 본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들을 더 이제 코스닥 관련돼서는 더 많이 중심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뭐 뉴로메카라든지 휴림 로봇 뭐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상증자 같은 그런 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을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굳이 로봇 관련된 종목을 나는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전히 뭐 대기업이라든지 대기업과 지분 관계에 있는 종목들이 뭐 우호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LG 쪽의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리고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현대차 관련돼서는 뭐 현대오토에버나 현대모비스 같은 그런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이 AACR 관련된 암 학회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이번 달에는 이제 아스코라고 하는 이 임상종양학회가 또 이벤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2분기, 3분기 때의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한미약품, HK 이노엔, 뭐 큐리언트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이 2분기, 3분기에 기술 수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보다는 이 기술 수출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로봇은 개별적인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 규모와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는 바이오주가 차기 주도 섹터가 될 확률이 높다. 라시면서 에이벨 바이오를 또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마감 전에 특징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 변압기 쪽의 탄력 심상치 않았습니다. 효성중공업의 목표가 이렇게 나날이 상향 조정돼도 되는 건가요? 오늘 이 변압기 3사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생각보다 이 엄청난 속도에 다시 한번 좀 놀란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수급적인 모습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대다수의 이제 대형 변압기 업체들이 올 하반기 2026년 하반기부터 이제 증설 물량을 본격적으로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대형 변압기 위주의 이런 전력기기 이 업종의 특징을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레벨을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듯이 이제 올라가시는 걸 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있을 때 이번에 한번 레벨업이 나온 거는 생각보다는 좀 더 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올 1, 2월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전쟁통에 겪어내고 그리고 하반기에 있을 추가적인 증설 물량을 미리 지금 뭐 밸류에이션으로 당겨와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실적까지도 이렇게 좀 증명이 되면서 좀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런 지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X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견인을 하는 전력기기 전반의 강세는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력기기 특히 이제 변압기 단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일진전기나 산일전기 같은 이제 중형, 중대형 이제 이런 변압기 관련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이어서 이제 뒤를 따라 오르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제 전선주까지도 올라가는 이제 그런 사이클의 어떤 추종 매매가 가능한 이제 그런 영역으로 좀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 뭐 이 큰 종목을 건드리지 못하신다면 중소형 그리고 전선주를 한번 이렇게 매매로 이렇게 이 지표 종목들을 보면서 이제 따라가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이제 지능기업 같이 네. 효성중공업의 이제 자회사, 효성중공업이 가져갈 수 있는 시공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뒤따라 오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표 종목을 접근하지 못하신다면 그 종목을 참고로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중소형 또 전선 그리고 관련된 시공업체 이렇게까지 같이 매매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력으로 인해서 지금 확산되는 관련 종목들까지 언급을 해주시면서 과연 다음 이제 순환매가 도는 섹터는 어디가 될지 한번 우리가 광통신, 뭐 전력 반도체 그리고 조선을 넘어서 또 어떤 섹터가 해당이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이제 6분 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하죠. 3시 24분 3초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역사적인 숫자를 밟네요. 오늘 장중에 6,600포인트 돌파하더니 2.2% 급등 마감 예상되면서 6,622선에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형성되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2거래일 중 11거래일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역사적인 숫자죠. 1.9%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창현 팀장님께는요,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2차 전지 쪽 질문 드려볼게요. 삼성 SDI의 목표가가 88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한 후의 흐름 어떨까요?
이미 주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면 뭐 단기적인 세론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큰 틀로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모든 업종의,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세론 형태로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매수 타이밍으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업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캐즘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ESS향 관련된 물량과 더불어서 이제는 이제 불안한 그런 시기보다는 실적이 돌아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은 1분기에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굳이 뭐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일단 실적 확인하는 거 보고 나서 계속적으로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4680 배터리, 그리고 로봇에 대한 탑재 매출처 다변화, 그리고 뭐 우주 항공까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매출 다변화를 이제 전지 관련된 2차 전지를 통한 그런 부분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매출이 회복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도 단기 일시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뭐 ESS나 로봇 그리고 다른 우주항공 쪽 관련된 부분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배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단계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2분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전환될 수 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상승했던 섹터 AI, 반도체, 전력 이쪽을 제하고 현대백화점을 필두로 한 유통, 면세 쪽이 또 심상치 않은 상승 탄력 보였는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해서 이러는 건지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지금 유통업의 강세, 특히나 이제 백화점 비롯해서 면세점 이런 쪽에 좀 강세가 좀 뒤늦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좀 선입견이 있어서 이런 테크주 AI, 로봇 이런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최첨단의 이제 테크 종목들의 어떤 수익률이 굉장히 시장 대비 좀 좋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 코스피 200 지수와 이 백화점 업종 지수를 장기 시계열로 놓고 보면은 거의 일치하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의 효과, 그러니까 돈을 벌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관련된 종목들로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좀 저도 지금 새삼 좀 깨닫게 됐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 그리고 일부 이제 많은 성과급을 받는 저 기업들 위주로 해당 거점에 있는 백화점들의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또 하나 좀 더해준다면 외국인들의 방한객 수가 늘어나면서 과거와 같이 이제 특정 이런 소비보다는 백화점 쪽에 가는 이제 그런 소비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요인의 좀 강세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시장보다 더 강하게 빠르게 올라가기 그런 좀 가능성보다는 시장 수익률은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저력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최근 들어서 뒤늦게 따라오고 있는 롯데쇼핑 같은 이제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시장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속도감과 방향성은 나타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전력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어떤 섹터를 특히 더 주목해야 됩니까? 라고 손창현 팀장님께 한 2달 전부터 저는 계속 여쭤봤던 것 같아요. 쏙캠을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쏙캠 쪽의 순환매도 다 돌았고, 이제 전력 반도체 힘 심상치 않습니다. 제주 반도체 연일 급등하고 있고, 코스텍시스 시장에 관심 많이 받고 있는데, 전력 반도체 순환매 지속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섹터로 조금 우리 시선을 미리 좀 주목하고 있어야 될까요? 전력 반도체 관련돼서 계속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력 반도체가 온 디바이스 향과 그리고 비메모리 쪽 자동차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 관련된 역량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메모리 쪽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매출이 커지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전력 반도체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캠 관련된 메모리 모듈 관련된 종목들, CPU와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
다양한 이 기판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전력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우리 시장 정말 강했습니다. 이전에 본 적 없는 전임미담의 지수를 경신했죠. 코스피가 나흘 연속으로 신고점을 뚫어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주말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시장은 이제 종전 쪽으로 무게추를 두는 걸까요? 글로벌 증시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 시장도 당당하게 신고가를 써낸 월요일장입니다. 오늘장 증시 흐름 그리고 특징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마감의 특징 섹터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미국 기술주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한국 반도체주도 그 온기를 그대로 받아갔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18일 연속으로 올랐는데요. 인텔의 호실적도 국내 반도체주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은요, 코스피의 신고가뿐만 아니라 하이닉스가 고점을 뚫어냈습니다. 장중에 13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후에는 130만 원을 내줬지만 마감까지도 놀라운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하이닉스가 기업 혁신상을 수상했다는 소식 전해졌죠. 이건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공학단체에서 수여한 상이고요. 하이닉스의 HBM을 통한 혁신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인식 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 오늘 정말 견조하게 올랐습니다. 주가 보시면요. 삼성전자 2%대 상승, SK하이닉스는 무려 5.7% 넘게 오르면서 129만 2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장 반도체주 안에서 한미반도체의 급등이 정말 눈에 띄었죠. 3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이 투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두 자릿수대 급등했는데요. 현재 주가 보시면요. 26.3%로 마감,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도 10% 이상 오르면서 오늘 정말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상승 섹터 보시죠. 전력기기였습니다. 전력기기 섹터의 상승세가 정말 놀랍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요. 북미향 수주의 증가입니다. 지난 금요일 장 마감 후에 효성중공업 실적 발표했는데요. 사실 실적 자체만으로 놀랍지는 않았고요. 이 수주의 규모가 시장에 놀라움을 줬습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이건 일시적인 영향이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래 실적을 결정하는 수주가 아주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삼성증권은 국내 전력기기 업황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호황이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또 유한타증권, 효성중공업의 목표가 500만 원으로 제시를 했죠. 신규 수주가 4조 원을 넘는 점을 포인트로 짚었습니다. LS일렉트릭도 호실적에 대한 모멘텀 지속해서 받아가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은 내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국내 전력기기 섹터의 수주 증가세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관련주 주가 보시면 일진전기 13% 넘게 올랐고요. 또 LS일렉트릭도 12.8% 상승, 대원전선도 12%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 판 주가 보시면 역시 효성중공업 10% 넘게 오르면서 목표가 500만 원의 수혜 톡톡하게 받아갔고요. 또 나머지 종목들도 전력설비 내에서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상승 섹터 보시죠. 조선이었습니다. 오늘도 조선 섹터 내에서 기자재주의 훈풍이 불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엔진을 공급한다는 뉴스 지속적으로 주가에 온기 불어넣고 있는 건데요. 기자재주 주가 상승의 핵심은 AI와의 연관성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선박 엔진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 수혜를 볼 기업들로 엔진 관련주들이 주목되면서 관련주 주가가 불기둥을 뿜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요, 육상 발전 엔진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기자재주 주가 보시죠. 한화엔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장 16% 넘는 강세 시연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HD 현대마린솔루션도 연일 강세죠. 10% 넘게 상승. STX 엔진도 4.5% 오르면서 이렇게 엔진 관련주들이 견조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다음은 지수 마감 현황을 일중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보시면요. 코스피가 신고가 경신한 오늘장이죠. 이렇게 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현재는 2.15% 상승하면서 6,615선으로 마감했습니다. 6,600선을 넘어냈네요. 다음은 코스닥 일정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장 견조한 상승세 보였는데요. 이렇게 장 초반부터 가파른 상승세 1,229선까지 올랐었고요. 현재는 1.86% 상승하면서 1,226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말 그대로 뜨거웠던 월요일장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을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요. 이어지는 분석도 성공투자 오호증 씨와 함께 해주시죠. 월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딜링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중 동향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환율은 1,477원에 출발한 이후 줄곧 하락하면서 현재 1,47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환율이 내려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에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란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말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외국인의 순유입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여전히 1,470원대에서 하방이 막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하락폭이 제한된 가운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 전쟁 관련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종전 관련 헤드라인에 주목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